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3년 7월 8일 CAT 2급 1교시 문제 풀이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형상책도 다 끝냈고요. 이제 남은 거는 치수 설정하고 이제 치수 기입하고 그 다음에 배치 작업까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치수 기입하기 전에 치수 설정 먼저 해야 되니까 D 치고 엔터 쳐서 치수 설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SO-25가 선택된 상태에서 저 ISO-25를 수정해 주시면 돼요. 수정. 버튼 눌러주시고 이렇게 창 나오면 일단은 기호미 화살표 반드시 중심 표식 없음 이거 안 해주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저 중심 표식이라는 게 안 나오면 상관없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저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회사 공용 포맷으로 맞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치수 스타일이라는 건 회사에서 사용하는 공용 포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 포맷이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맞춰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없음으로 똑같이 맞춰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문자. 이제 일부 강사님들은 이제 스타일을 별도로 들어가시는데 스타일을 별도로 들어가셔도 되고 저는 이제 문자 스타일 같은 경우 CAT 2급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땡땡땡 눌러가지고 요 버튼 눌러주면 스타일로 들어가죠. 여기서 굴림으로 바꿔줍니다. 중요한 거 여기 굴림을 갖고마다 골뱅이가 써져 있는 굴림을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굴림 이렇게 골뱅이가 없는 굴림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적용 그 다음에 닫기 해주시면 되겠죠. 문자의 색상은 당연히 노란색으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문자 높이 이거 바꾸시는 분들 아직까지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거 바꾸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거 바꾸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바꾸는 순간 감점 하나 먹고 가는 거예요. 치수 설정 같은 경우 요 세부 설정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추가 감점입니다. 하나 틀릴 때마다 한 번씩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틀리지 마셔라.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여기 지금 요 문제를 봐야 되는데 반지름 쪽 나오는 쪽을 봐야겠죠. 반지름이 꺾여 있죠. 꺾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요거는 안 꺾여 있습니다. 요 상태는 아니겠죠. 안 꺾여 있는 게 치수선의 정렬이고 꺾여 있는 거는 뭐예요? ISO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지금 요 문제를 봐서는 ISO 표준으로 변경을 해줘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지름 치수를 외부로 기입을 했을 때 꺾일 수 있게 만들어 줘야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맞춤입니다. 맞춤에서 맞춤 옵션 같은 경우는 지금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딱히 건드릴 필요가 없다. 물론 이제 요 맞춤 옵션을 어떻게 건드리냐에 따라서 요 부분이 달라집니다. 요 문제하고 똑같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예 영향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요 화살표 나와 있는 요 부분이 되게 짧거든요. 짧고 이제 요 글자 위치가 좀 여기에 붙어 있는데 딱 붙어 있는데 아마 요 설정에 따라서 저게 달라지긴 하는데 그건 이따가 조금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거에 따라서 감점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얘랑 똑같냐 아니면 똑같은 형태긴 한데 약간 거리가 좀 다르냐 근데 그거에 따라 감점이 있느냐 아니 전혀 없습니다. 감점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알려는 드릴게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치수피처 축척 요값 요거 중요한데 이거를 안 바꾸고 자꾸 여기 문자에 있는 문자의 크기만 키우시는 분들 그런 게 계신데 아니에요. 축척의 개점 그리고 간혹가다 영상 보면 여기 값을 막 자기 임의대로 그냥 대충 좀 크게 좀 잡아주세요라고 임의대로 넣는 물건인데 여기는 값이 항상 매번 문제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값인데 뭐 본인 맘대로 치수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니까는 뭐 여기 값을 바꾼다든가 이런 행위는 무조건 감점입니다. 왜? 여기 값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값을 왜 쓰는지를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은 무조건 이 값은 정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도면은 축척이 어떻게 된다? 1대2입니다. 그럼 여기에 입력되는 값은 그러니까 1대2라는 게 원래 2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요. 2분의 1. 반으로 이제 축소시켜서 출력을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 있는 값은 이 축척값 2분의 1의 축척값을 상쇄시킬 수 있는 값. 즉 곱했을 때 이 값이 1이 될 수 있는 값. 뭐예요? 2죠.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할 때 축척에 밑에 자리를 입력을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이거를 이 2분의 1을 1이 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요 밑에 있는 분모를 상쇄시켜줄 수 있는 분모의 값을 그대로 곱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뒷자리를 항상 입력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요걸 상쇄시켜서 1로 만들어줄 수 있는 값을 입력해 주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은 여기가 2라고 한다면 무조건 2가 들어가야지, 내가 개인적으로 치수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값을 임의로 변경한다 그러면 무조건 감점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차 단위. 자, 단위 형식은 당연히 십지근이고, 이제 정밀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하는 거는 누누이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내 실수를 잡아내고 싶다. 미세한 실수들을 커버해야 된다. 내 감점을 진짜 안 당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해주는 게 좋다라고 권장사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8자짜리까지. 자, 그 다음에 정밀도, 각도도 소수점 8자짜리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간혹가다 요거 4자짜리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4자짜리까지 해도 웬만큼 다 잡아내는데, 제가 채점해본 결과로는 4자짜리를 넘어서서 틀어지기 시작하는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못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CAD에서 표현이 가능한 이제 최대 소수점 자릿수가 8자짜리니까 8자리 끝까지 다 보시라. 그러면 4자짜리 넘어갔으면 너무 미세한 거니까 못 찾아내지 않을까요? 그런 꿈은 꾸지 마세요. 찾아냅니다. 저도 찾아내요. 못 찾아낼 거라고 생각해요? 에이, 금방 찾아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게 되게 미세해가지고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금방 찾아내기 때문에 그런 꿈은 꾸지 마셔라. 4자짜리까지만 봐도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8자짜리까지 다 찾아냅니다. 그거 8자짜리를 넘어가면 못 찾아나요. 그걸 찾아낼 방법이 없어. CAD에서 표현이 안 되니까. 9자짜리에 틀렸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8자짜리까지는 죽어도 다 찾아낸다. 0.0001만 딱 틀려 있어도 찾아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적이면 이제 소수점 어찌까지 보면 되고, 이때 이제 후행은 반드시 영역제가 각도건 길이건 모두 다 체크돼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닫기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도면층 가서 치수 기입할 거니까 현재 도면층을 치수 선택해서 변경을 해주고요. 이제 문제 보고 치수를 하나씩 차근차근 기입하면 되겠죠. 치수 기입할 때는 이제 간격 같은 경우는 문제를 보고 문제랑 어느 정도 비슷하게 사이즈를 좀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놓고 떨어진 간격도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리고 바닥 DLI로 바닥 선 선택하면 되겠죠. 두 번에 더 쳐가지고 이렇게 132. 자, 그 다음에 또 DLI로 여기 71.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적 간격도 이제 비슷하게 땅 띄워주고, 요 다음에 이제 8mm는 딤 컨티뉴어스 쓰는 게 낫겠네요. DCO 딤 컨티뉴로 다음 점 이렇게 8mm 이렇게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각도, 각도 같은 경우는 DAN 해서 여기 잡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화살표가 대략 한 요 정도 오게 맞췄네요. 이 정도 오게 맞췄고, 이거를 이제 신경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냥 저렇게 비슷하게 맞추기, 눈대중으로 보고 이렇게 눈대중으로 딱 비슷하게 맞추시는 거예요. 근데 요 눈대중으로 맞출 때는 최대한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맞춰주시는 게 좋고, 좀 띄어서 하면 이제 점도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훌륭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성격입니다. 저처럼 꼭 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저게 싫어가지고 저는 칼같이 맞춥니다. 약간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어이씨 결벽증 아니야? 예. 제가 도면 그릴 때 평상시에 일상생활은 결벽증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저분해도 그냥 그대로 살아요. 되게 지저분하게 사는데 도면에서만큼은 그게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준다. 근데 요거까지 제가 마지막에 해줬던 저거까지는 꼭 할 필요 없고 그냥 눈대중으로 비슷하게만 놓으시면 되라. 근데 눈대중으로 비슷하게 놔야 되는데 이런 분들 계세요. 그냥 아이고. 그냥 이렇게까지 놓으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 이렇게까지 빼가지고. 아니면 꼭 화살표 방향 반대로 되게 이렇게 놓으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 화살표 방향이 반대면 감점인가요?
감점 안 됩니다. 이걸 감점 안 해요. CAT 이제 2급 채점하는 결과들을 보면은 그 추세를 보면은 화살표 방향이 다른 걸 가지고 감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요 문제에 있는 화살표들 크기가 이게 표준이 2.5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치수 설정 확인해 보면 템플릿 이용한 거 화살표 크기 2.5로 돼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아마 이 문제는 2.5가 아닐 겁니다. 여기 화살표가 2.5보다 작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학생들 혼란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슷하게 맞춰놓으니까 비슷하게 화살표 방향을 맞춰주고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화살표 방향을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위치 조정으로 화살표 방향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그때는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걸로 감점이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여기 반지름 치수 DRA 기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보면 뭐가 좀 다르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제 좀 확대를 해보면 얘가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얘가 짧은데 긴데 이거죠.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차이가 이제 어디서 나냐면 제가 설정을 하나 바꿔볼게요. 지금 최대 맞춤돼 있잖아요. 건들 필요 없어서 화살표로 바꿔볼게요. 화살표. 자, 화살표를 바꾸고 나면 이제 내가 DRA를 하면 바깥으로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경우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냥 이 상태로 클릭해서 내려놓고 여기서 그립점 잡아가지고 바깥으로 빼라 그랬죠. 그럼 뭐예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요? 짧고 짧은데 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에 의한 감점은 없습니다. 아까처럼 기입돼도 감점 안 돼. 근데 이거를 제가 굳이 왜 알려드리냐면 간혹 가다가 이제 실무 뛸 때 보면 이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반지름 치수는 기입을 해야 되는데 이 선 너무 길게 나오면 공간이 없는데 그럴 때는 뭐를 확인하시면 되느냐? 요걸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게 최대 맞춤이 아니라 최대 맞춤이 아닌 다른 거 뭐든 상관없습니다. 다른 걸로 돼 있으면 이렇게 바깥으로 반지름을 뺐을 때 이 공간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다. 요거를 이제 실물 때 응용을 하는 거지 시험 때는 요거 안 맞아도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원래대로 돌릴게요. 최대 맞춤으로 그래서 길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입돼 있어도 이거 감점 아니다.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정면도 쪽은 다 기입한 것 같아요. 우측 면도는 이제 일단 DLI 엔터 한번 더 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 정도 빠져나온 것 같고 엔터 한번 더 쳐서 여기는 74 이렇게 비슷한 정도. 요거는 높이를 맞춰줘야겠네요. 여기서 여기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DLI. 이거는 여기도 이제 위로 올라온 게 있으니까 얘랑 높이를 맞춰줘야겠죠. 높이를 딱 이렇게 항상 얘기하지만 이 높이는 맞춰서 기입하는 거야. 정확하게 같은 높이가 되게 이렇게.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분들 계세요. 이거 다 그려놓고 이거 위치를 이렇게 옮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위치 옮기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이제 배치 작업 때 이제 위치를 맞추기 힘드니까 위치를 이렇게 옮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측면도만 옮겼잖아요. 이제 CAT 2급에서 이거를 감점할지 안 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만약에 제가 채점관이다. 전 100% 감점합니다. 이거 잘못되는 거예요. 배치에서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실무에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고참한테 죽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3면도에 도면의 위치는 트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이걸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수정하려면 위치를 다시 맞춰야 돼요. 수정하는 사람. 이 정면도 하고. 그러면 뭐야? 굳이 이걸 이렇게 틀어놓는다는 얘기 뭐예요? 나중에 수정 작업하는 사람한테 엿먹으란 얘기 아니야? 왜 같이 일하면서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 민폐를 끼쳐?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설계 마인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거 틀어서 감점이 되든 말든 상관없이 이거 절대 틀어서 그리지 마라. 틀어서 그리시는 분들은 그냥 설계를 때려치세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만둬줘야 돼. 응. 이걸 틀어서 그리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라면은 제가 이제 CAT 2급 채점관이라고 한다면 저라면 감점을 할 것 같아요. 저걸 안 하면 안 돼.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요거는 이제 DLI로 해도 되고 DAL로 해도 되는데, 저는 DAL로 할게요. DAL. 여기서 이제 뭐 대충 아무 데나 찍고, PEL. 반드시 퍼펜디큘러, 직교를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원하는 위치, 요 45가 이제 글자가 한 요 정도 와야겠네요. 요 사이로 들어가겠네요. 지금 저 기입에는 그런 식이죠. 사이로 45가 기어 들어가는 형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예요? 시스 보조서. 그쵸? 시스 보조서. 그쵸? 시스 보조 겹쳐는 거. 요거 이제 꼭 없애줘야겠죠. 그래서 양쪽이니까 얘는 이제 선택을 해서 컨트롤 1번을 눌러주고, 시스 보조선으로 가서, 시스 보조선 1, 2를 모두 다 끄고 꺼주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각도 DAN 여기 해서 맞춰주는데 지금 여기 마우스 딱 같은 거 어떻게 돼요? 땅 이렇게 잘 되죠. 근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요 끝점 잡았을 때 요 위치가 딱 안 맞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 끝단이 안 맞은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눈대중을 대충 여러분들은 눈대중을 대충 맞추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요. 서클 중심점을 가상교차점 해서 여기 사선과 여기 수직선 해서 잡아가지고 얘 끝점을 여기 끝점에 딱 맞춰줘요. 그리고 DAN 해서 이거 잡고 그다음에 NEA 근처점에서 이 원에 딱 붙여줘요. 이렇게 맞춰주는데 이거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야 저 미친 이런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러면 딱 맞아요. 아까는 이제 요 상황은 좀 운이 좋아서 이런 거 안 해도 맞출 수 있는데 저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는 이제 전 저렇게까지 해서라도 맞춘다.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도면이 깔끔하고 이쁘게 나온다. 자, 마지막에 이제 평면도죠. DLI.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여기는 여기 이제 같은 높이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따주면 되고, 그 다음에 DLI. 여기는 그냥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거리만큼 떼주는데 문제를 보고 문제랑은 최대한 비슷하게. 그 다음에 이제 DCO. 저렇게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문제 삼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화살표 방향.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은 이 화살표 크기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인데 그래서 이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칫솔장 D 할 때 저게 안 된다고 이제 이거를 바꿔요. 이거를 뭐 1.5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확인 닫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본인은 들어가게 했으니까 잘했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어디에 윗배가 된다? 축축에 윗배가 된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감점이에요. 이걸 이대로 둔다. 감점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에 대한 근거가 솔직히 말하면 이 시험은 부족해요. 근데 우리는 이 시험에서 이걸 템플릿을 그대로 쓰잖아요. 템플릿.
그리고 치수 설정에서 이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 설정을 유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템플릿의 화살표가 2.5다 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을 가지고 감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시험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게 만들어졌어. 약간 트러블의 소지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의제기의 소지가 다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이의제기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채점을 안 해요. 채점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채점을 안 한다. 그러니까 채점을 안 하는 부분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채점이 되는 부분을 변경을 해버리면 감점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거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화살표의 방향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전체적인 이제 요 구성 요소의 사이즈에 따라서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굳이 이 화살표를 맞추고 싶다면 여기서 이제 굳이 바꿔준다면 차라리 이게 안전해요. 여기서 화살표의 크기를 바꿔요. 2.2 정도? 들어온다. 차라리 이렇게 굳이 이걸 맞추겠다고 한다면.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안 맞춰도 이걸로 감점할 수 있는 근거 자체를 마련할 수가 없다. 이 시험 자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기입하시면 된다. DRI. 자, 이렇게 빼주고 여기는 맞춰줄 게 없으니까 그냥 눈대중 걸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치수 기입이 빠진 거 없이 다 된 것 같죠? 네,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치수 기입까지 끝나고 더 이상 틀린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얘는 선택하고 델리트 반드시 지워주셔야 돼요. 이거 남겨놓으면 뭐 불필요한 객체 남음으로 감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치수 기입 작업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치로 넘어가야겠죠. 배치. 자, 배치 제일 처음 해줘야 될 거 뭐? LIMITS. 리미츠 0,0에서 그 다음에 297,210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REC 렉탱에서 0,0에서 엔터 297,210 엔터 해서 이제 리미츠 영역을 이제 그려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옵셋 몇 미리? 10mm. 10mm를 안으로 들이죠. 선택해서 안으로 들인다. ZA 줌올로 화면에 꽉 차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요 바깥에 있는 테두리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저거 남아있으면 뭐? 불필요한 요소 남목으로 감점. 그 다음에 이제 이 테두리는 도면층이 여기서 그려지는 모든 그림은 0번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하나로 뭉쳐있으면 옵셋 할 때 방해되겠죠? 그 다음에 X 익스플로드로 선택해서 엔터 분해를 해주시고 옵셋 표지란의 한 칸의 높이는 8이죠. 8. 자,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다중 M 해서 아래쪽으로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 세 번 클릭, 그 다음에 ESC. 옵셋 30. 자, 여기서 한번 30만큼. 옵셋 25. 간혹 가다가 CAT 1급까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CAT 1급 같은 경우 이게 같은 사이즈잖아요. 같은 사이즈인데 CAT 2급은 이게 사이즈가 달라요. 이거 틀리시는 분들 의외로 많거든요. 이거 사이즈 잘 확인하셔서 작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림, 엔터. 여기는 엔터 두 번 써도 돼요. 이렇게 자르는 거죠. 네, 엔터 두 번 썼을 때 이제 끝에 뭐 남는 게 있느냐, 뭐 점 같은 거 남는 게 있느냐,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이제 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긁어본다든가 유의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절안에 이제 텍스트 여기 디텍스트 쓰냐, 엠텍스트 쓰냐는 개인의 자유예요. 개인의 자유고, 그 다음에 저는 디텍스트를 쓰니까 DT. 자리 맞추기 제1을 MC. 중간 중심으로 해서, 자, 글자의 중앙을 잡아주고, 이제 그거를 Shift 마우스 오른쪽, 두 점 사이 중간을 통해서 사각에 대각에 두 점을 찍어가지고 사각형의 가운데로 잡아줍니다. 자, 문자 높이는 이제 여기는 3이죠. 3. 그 다음에 회전 각도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처음에는 수험 번호겠죠. 자, 글자가 빨간색으로 나오죠. 빨간색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도면층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선택해서 도면층을 반드시 뭘로 글자는
여기 작성되는 모든 글자는 문자 도면칭입니다. 중요한 거.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복사하겠죠. 복사해서 여기에 가운데 잡아주는데 INS 인서트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인서트 포인트 해가지고 글자에다 갖다 대시면 이렇게 글자의 정중앙 MC 포인트를 잡고 그 다음에 얘를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두 점 사이 중간 해서 요점 그 다음에 여기 대각 이렇게 해서 글자 가운데를 사각형의 가운데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칸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복사해가지고 둘 다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한 칸씩 내려주시면 되겠죠. 아이고 잘못 찍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수험 번호는 이제 여기서 이름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일자로 자, 비슷한 의미의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하면 감점이에요. 무조건 오탈자 안 되고 수험 번호 본인 수험 번호로 작성해 주시고 이름은 본인 이름으로 일단은 뭐 요거 이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하겠죠. 20, 23, 07.08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형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표준어 작성이 완료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뷰포트 삽입하기였죠. 뷰포트가 삽입하려면 이제 MV 단축키 MV로 MV죠. MV 가지고 뷰포트 3개 필요하니까 3 입력해주고 이제 큰 거는 오른쪽으로 가면 되니까 엔터 쳐주면 되겠죠. 그리고 맞춤 나왔을 때 여기서 요 코너 찍어서 여기 싹 들어오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더블 클릭해서 여기는 평면도를 가운데로 뷰의 가운데로 여기는 정면도를 뷰의 가운데로 그다음에 여기는 우측면도를 뷰의 가운데로 자 그다음에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이제 페이퍼 스페이스로 돌아오고 3개의 뷰포트를 모두 선택하고 하부에 보면 다양함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1:2 여기 축적값과 동일한 사이즈로 이렇게 해주면 사이즈가 딱딱딱 바뀌죠. 그리고는 이제 ESC 위치를 잡아줄게요. 일단 그걸 확인하려면 이제 떨어져 있는 위치들을 도면 틀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위치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정면도 더블 클릭해서 들어오고 일단은 여기 위에 치수가 잘렸네요. 그래서 좀 내려줄게요. 안 잘릴 정도로 내려주고 하부에 공간은 있어야 되니까 요 정도 높이 그냥 간당간당하게 안 잘릴 정도 선으로 맞춰주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요 선에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거리 또 요 선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적절하게 맞춰줄게요.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평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맞춰주고 요 사이에 이제 요 뷰 타이틀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있냐라는 걸 보시면 돼요. 얘는 얼추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만 요 거리 요 공간만 좀 확보하고 살짝만 더 들어줄 거고 따로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측면도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네요. 우측면도는 손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이제 모델 스페이스에서 다시 페이퍼 스페이스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맞춰줘야 될 거. 이제 얘하고 수평을 완벽하게 맞춰줘야 되고 얘하고 수직을 완벽하게 맞춰줘야죠. 그럼 이제 사람 인력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명령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MVSETUP MV 셋업이죠. 자 MV 셋업에서 이제 정렬 작업 들어갈 거죠. 그래서 A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얘하고는 수평 정렬 그래서 H 엔터입니다. 자 그리고 정면도를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저는 항상 정면도를 기준으로 잡죠. Shift 마우스 오른쪽 자,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는 이유는 여기서 자동 모션 앱이 자동적으로 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써요. 그래서 수동 모션 앱으로 끝점 잡아가지고 제일 바닥에 있는 한 점을 잡아줄게요. 제일 높이상으로 제일 바닥이에요. 그 다음에 우측면도로 와서 여기서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끝점을 한 다음에 높이상으로 제일 바닥에 있는 한 점을 딱 찍어주면 그 두 점의 수평 높이를 딱 정확하게 일치시켜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 상태로 정면도하고 평면도에 수직 정렬을 맞춰주면 돼요. 수직 정렬은 V. 자, 그리고 다시 정면도를 기준으로 잡을 거니까 정면도 쪽으로 와서 Shift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끝점. 자, 저는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점 중에 한 점을 잡아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평면도에서 마찬가지 Shift 마우스 오른쪽, 끝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점 중에 한 점을 잡아서 위치를 맞춰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위치가 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 끝내야 되니까 ESC 눌러주시고 화면 빈 곳 더블 클릭해서 모델 스페이스에서 페이퍼 스페이스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렬 작업 다 끝났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요 뷰포트 3개는 도면층 어디에 있어야 된다? 당연히 뷰포트형 도면층인 뷰포트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바꿔주고 하늘색으로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요 경계들, 뷰포트의 경계들이 안 보여야 되니까 도면층에서 확장을 해서 뷰포트 앞에 있는 아이콘 이제 요 세 개가 있는데 이거 세 개 다 여기 네 개까지 있죠. 네 개를 다 누르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럴 필요 없고요. 이제 첫 번째 거 쓰느냐, 두 번째 거 쓰느냐, 세 번째 거 쓰느냐, 뭐가 맞냐인데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걸 선택을 해도. 근데 일반적으로는 요 두 번째 프리즈를 쓰는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결과는 첫 번째 거 쓰느냐, 두 번째 거 쓰느냐, 세 번째 거 쓰느냐, 아니면 네 번째 거는 달라요. 결과가. 그러니까 네 번째 거 빼고 이제 여기서 어떤 걸 쓰든 뭐 감점은 없어요. 감점은 없다. 두 번째. 자, 프리즈를 해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틀만 안 보이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이제 뷰 타이틀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뷰 타이틀은 I 엔터 인서트를 해주시면 이렇게 현재 도면층에 타이틀이라는 도면 블럭을 갖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우스로 비슷한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면 되겠죠. 이 정도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하나 갖다 놨으면 이제 다 드시면 돼요. 자, 인서트에 나오는 저 상태는 이제 버전에 따라 좀 다르다는 건 제가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뭐 옛날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창이 안 나오고 다른 창이 나오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버전을 쓰든 이제 쓸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뷰 타이틀 요 그림 갖다 놓은 거는 그림이니까 도면층은 기본적으로 0번입니다. 그림이니까. 여기 이제 작성되는 글자 같은 경우는 문자 도면층이고 그건 여기서 복사해 오시면 돼요. 그래서 CO 카피 선택하고 글자를 이렇게 갖고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직교 끈 상태에서 하나, 두 개 이렇게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확대해서 자, 이제 복사를 해왔으니까 문자 높이가 3일 거예요. 도면층 같은 건 다 맞는데 여기 다 3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3.5, 여긴 2.5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꿔줘야 되니까 컨트롤 1 특성창을 띄우고 글자를 선택한 다음에 문자 높이를 3.5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ESC 눌러서 이제 여기도 텍스트 선택하고 글자 높이를 3에서 2.5로 변경하시면 글자의 크기는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자는 여기 더블 클릭해서 여기는 정면도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고 여기는 축척 축척할 때 적서 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것도 강점이에요. 축척 1슬러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글자의 위치는 이제 대략 이 정도만 맞아도 상관없는데 저는 좀 성격이 좀 까칠해가지고 약간 더 조정을 해줄게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그걸 그냥 냅두는 편은 못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만들었으면 이걸 카피 복사를 해서 이렇게 평면도 쪽에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측면도 쪽에 하나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정면도를 평으로 주시면 되고 정면도를 이렇게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Z 줌올 로 화면에 꽉 차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정률 축척 LT 스케일이죠. 그래서 LTS 엔터 기본적으로 제가 권장하는 건 이제 0.25를 한번 넣어봐라. 넣어보고 이제 뭘 보라? 여기 중심선의 점의 개수 3개 하나 둘 3개 하나 둘 맞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0.25 딱 넣으면 더 이상 손댈 거 없이 딱 맞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형축 다 맞췄으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거 뭐예요? 출력 설정이죠. PAGESET UP 자, 배치를 돼 있는 선택된 상태에서 이제 수정 버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프린터는 저기 DW2PDF 이거 비슷한 거 많으니까 이제 꼭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지는 ISO 전체 페이지 A4는 맞는데 210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297로 시작해야 됩니다. ISO 전체 페이지 A4에 297.
그 다음에 플롯 대상은 배치가 아니라 범위로 변경을 해줘야 되고, 플롯 간격 띄우기는 플롯의 중심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용지는 축척이 1대1인지, 플롯 축척은 1대1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모노크롬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닫기. 이렇게 되면 이제 작성이 끝났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장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죠. 물론 틀린 게 있는지, 뭐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쑥 검토는 해봐야겠죠. 그렇게 하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치수 기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치 작업,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설정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번 영상은 30분 정도로 찍혔네요. 예, 적절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